안녕하세요. KR 웹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종이죠. 바로 조선업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조선업에는 언제쯤 볕들 날이 올까입니다.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김종훈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먼저 이번 리포트를 작성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부터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는 있지만 지금 IR 시즌만 되면 영업 적자 발생으로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부터 알아볼까요? 조선업이 여전히 적자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여기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조선 3사 턴어라운드의 키는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설정된 잔고들의 소진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성과 흐름상 2021년 1분기까지를 저선가기라고 보고 있고, 이때 수주된 물량의 상당 부분은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소위 말하는 공손충이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손충 설정 프로젝트는 예정 원가가 매출을 넘어서 손실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이고,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향후 예상되는 손실까지 일시에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는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손충 설정 프로젝트들은 향후 잔여 공정에 대한 매출 원가율이 100%로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공손충 프로젝트는 판관비 회수에 기여하지가 못합니다. 잔여 공정의 원가가 100%이다 보니 매출 총이익이 전혀 발생되지가 않고, 나머지 흑자 프로젝트들의 이익 창출만으로 회사의 판관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둘째로 손익 구조의 가변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흑자 프로젝트가 진행된 공사에 대한 원가만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공손충 프로젝트는 약간의 원가 변동만 있어도 향후 예상되는 원가를 당겨서 인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손충 환입에 따른 이익 시현의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추가적인 원가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변동성이 높은 손익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손충 잔고들의 해소가 조선사 턴어라운드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의 핵심인 공선충은 결국 최근의 후판 가격 급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턴어라운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 중으로 조선 3사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 턴어라운드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서 조선 3사의 잔고를 수주 시기별로 나누어서 각 시기별 잔고가 각각 언제 공정이 진행되고 또 완료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분석은 각 업체별 원가 구조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별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 방식을 선택한 것은 최근 원가 상승이라는 단일 요인이 조선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세부 조건을 일부 배제하더라도 잔고의 시기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실적 방향성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점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분석의 첫 단계로 성과 수준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주요 선종의 성과 상승이 시작되었고, 2021년 하반기 이후로는 성과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이전 수주분은 저선가기 잔고, 즉 상당 부분 공손충이 설정되어서 손익에 부담이 되는 잔고로 판단을 하였고, 2021년 2분기 수주분은 조정기 잔고, 3분기 이후 수주분은 고선가기 잔고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수주분은 높아진 후판 가격의 상당 부분을 선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3사의 잔고를 하나씩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체 잔고의 41%가 저선가기에 수주한 물량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향후 공정 진행에 따라 주황색으로 표시된 저선가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2023년 1분기 시점이 되면 전체 공사 물량 중에서 저선가기 물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원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현대중공업은 2023년 상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저선가기에 수주한 물량이 잔고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선가기 잔고가 비교적 많고 또 상대적으로 소진 속도가 더뎌서 2023년 3분기 이후에 저선가기 물량이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원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경우에 삼성중공업은 2023년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잔고의 38%가 저선가기에 수주한 물량입니다. 저선가기 잔고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또 소진 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2023년 2분기 시점이 되면 저선가기 물량이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원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2에서 3분기 정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 듣고 보니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다행입니다. 일단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성가계 수주 물량이 우선적으로 소진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을 이루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계약 이후 1에서 2년 이후에 원가가 투입되다 보니 원가 변동의 부담이 대부분 조선사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4월 이후로 후판 가격이나 원재료인 철광석, 원료탄 가격도 소폭 하락,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원가 상승이 있을 경우에 당분간 손실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상반기 강제가 협상에서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계속된 성과 상승으로 수주 잔고의 질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023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정 수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타르 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3사 모두 최초 협의 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첫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 시점 원가 수준에서 손실 없이 건조 가능한 성과 수준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련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러시아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3사별로 익스포저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적어두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자체 잔고는 없고 계열사인 삼호중공업의 익스포저가 있지만 최근 일부 리세일에 성공하면서 리스크가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잔고들이 비교적 최근에 수주되어서 비용 투입이 많지 않았고 미회수 채권 발생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선주양 수주 규모가 3사 중 가장 많다 보니 해당 프로젝트들이 취소되는 경우에 수주 잔고가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5척의 러시아 선주 물량입니다. 특수 LNG 선종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공정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보니 향후 정상 인도 여부와 또 미수령 대금 수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중 2척의 경우에 선주 측의 대금 미지급으로 최근 대조항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선박의 중재 결과와 나머지 선박들의 대금 수치 경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이 높지 않은 카타르 프로젝트 역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향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군요.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김정은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라며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